우리 지구는 태어난 이래로 약 500에서 100억 종의 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99%는 과거에 멸종했고, 이 중 일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외모의 멧돼지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벌까지, 흰색 털을 가진 박쥐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에 멸종되었다고 생각되었지만 다시 발견된 15가지 생물을 소개합니다. 이들 생물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위 라오스 바위쥐. 라오스 바위쥐는 라오스의 석회암 산지에서 생활하는 특이한 설치류입니다. 그들은 큰 둥근 귀와 긴 수염, 부드러운 검회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다람쥐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주로 식물을 먹으며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05년 처음 이들을 발견하여 보호 요구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정 쥐과에서 유일하게 남은 종입니다.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식용으로 사냥되었으나 과학계의 발견 이후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 소중한 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4위 핑크 이구아나. 핑크 이구아나는 에콰도르의 가라파고스 제도에서 생활하며 핑크색 피부와 검은 줄무늬로 유명합니다. 크기가 크며 주로 식물을 먹지만 외래 포식자의 위협을 받고 있어 약 200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볼포 화산 지역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구아나의 생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과학자들과 보호단체의 노력으로 그들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13위 월러스 거미벌. 월러스 거미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벌로 몸 길이가 4cm에 이르고 날개 길이는 6cm에 달합니다. 주로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에 서식하며 나무 수지와 나무 껍질로 둥지를 짓습니다. 일시적으로 멸종했다고 생각되었지만 1981년 다시 발견되어 과학계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월러스 거미벌의 발견과 연구는 생물학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들의 후손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12위 바비루사. 바비루사는 인도네시아의 수라웨시 섬에 서식하는 것으로 노룩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컷은 특유의 긴 이빨과 뿔을 구슬리기와 방어에 사용하며 열대 우림과 강가에서 잡식 생활을 합니다. 암컷과 새끼는 작은 무리를 이루고 수컷은 보통 혼자 생활을 선호합니다. 바비루사는 서식지 상실과 외래 종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과학자들과 보호단체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교육 홍보를 통해 이 독특하고 소중한 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위 라파르마 거대 도마뱀. 라파르마 거대 도마뱀은 카나리아 제도 라파르마 섬에 서식하는 대형 파충류로 다양한 바위와 화산 지형에서 생활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60에서 80cm 사이이며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어 매우 튼튼해 보입니다. 한때 완전히 멸종했다고 여겨졌으나 외래 종인 고양이, 쥐 및 늑대 같은 동물들의 침입과 인간의 개발 활동으로 서식지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다양한 목격 보고서가 그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희망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라파르마 거대 도마뱀을 완전히 멸종에서 구해내기 위해 서식지 보호와 외래 포식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호 조치에는 보호구역 설정, 인간 활동 제한 및 고양이와 쥐 등의 외래종 포획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와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10위 파랑눈 집박이. 파랑눈 집박이는 브라질에서 매우 희귀한 작은 새로 주로 특정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그들은 대략 15cm 길이로 주로 불깔색으로 깃털이 덮여 있으며 날개에는 파란색 점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들의 밝은 파란색 눈입니다. 파랑눈 집박이는 넓은 초원과 낮은 나무 덤불에서 서식하며 특히 시내나 연못과 같은 물 근처를 선호합니다. 파랑눈 집박이는 서식지의 손실과 과도한 개발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 농업의 확장으로 많은 숲과 초원이 제거되면서 그들의 생존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파랑눈 집박이는 극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작은 새를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와 국제보호단체들은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나무 배기와 과도한 목장 방치를 금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파랑눈 집박이의 서식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장 관측과 기술적 방법을 통해 파랑눈 집박이의 생태학적 특성과 이주 패턴을 연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위 돼지코 개구리. 돼지코 개구리는 인도 서부의 고지 산맥에 서식하는 재미있는 개구리입니다. 그들은 몸이 깊은 보라색이며 둥글고 탱탱한 몸매로 작은 감자같이 보입니다. 길이는 약 7cm 정도로 특징적인 짧고 둔탁한 코가 돼지와 비슷하여 돼지코 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돼지코 개구리는 미끼와 기타 작은 무척 추동물을 주로 먹으며 흙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번식 기간은 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에 진행되며 수컷 개구리는 특별한 낮은 소리로 암컷을 유인하고 교배 후 암컷은 개울에 알을 낳아 물속에서 알이 길러질 때까지 살며 물고기처럼 헤엄칩니다. 8위 올빼미 앵무. 올빼미 앵무 또는 카카포라고도 불리는 종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독특한 새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행하지 않는 앵무새로 완전히 걸어다니며 살아갑니다. 성인 새는 최대 4kg까지 체중이 나갑니다. 깃털은 주로 녹색이며 노란색과 검은 점이 있어 숲에서 위장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빼미 앵무는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나무 구멍이나 지하 동굴에 숨어 있으며 밤에만 활동합니다. 번식 시즌에는 수컷 새가 낮은 음성으로 암컷을 유인하는데 이런 울음소리는 몇 킬로미터 거리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올빼미 앵무는 뉴질랜드 전역에 널리 분포하였으나 인간의 도래와 도입된 포식자 고양이, 쥐, 늑대 등의 위협으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소중한 새를 보호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와 환경단체는 보호구역 설정 및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의 이주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및 번식 계획을 통해 올빼미 앵무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심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위 사과 안텔로프 침양. 사과 안텔로프 침양은 특이한 종류의 침양으로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의 초원과 반사막 지역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긴 코로 유명하며 독특한 외모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흡입한 차가운 공기를 가열하고 여름에는 공기 중에 먼지를 걸러냅니다. 낮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넓은 평원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과 안텔로프 침양은 밀렵과 서식지 상실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뿔은 약용 가치로 인해 밀렵자들의 목표가 되며 인간의 활동과 기후 변화로 인해 그들의 생존 공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이들을 극히 위험한 종으로 지정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와 조직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위 뉴기니 싱잉독. 뉴기니 싱잉독은 희귀하고 독특한 개종으로 그 독특한 노래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짖는 소리는 음악적인 울음소리와 비슷하며 일반 개의 짖는 소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개들은 뉴기니 고원 지역의 원산지이며 이 지역은 외진 곳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됩니다. 중간 크기의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몸이 유연하며 나무를 기어오르고 뛰어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생에서는 주로 작은 포유류, 조류 및 곤충을 사냥합니다. 대부분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져 개사료를 먹습니다. 5위 피노코베론 도마뱀. 피노코베론 도마뱀은 일명 장난감 도마뱀으로 불리며 에콰도르의 열대 우림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이 동물은 매우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수컷 도마뱀은 긴 코를 가지고 있어 이는 마치 동화 속 피노키오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피노코베론 도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긴 코의 주요 기능은 암컷을 유혹하거나 짝짓기 중에 전시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학자들은 그 기능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피노코베론 도마뱀은 나무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일반적으로 나무의 중상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은 주로 곤충을 먹으며 현실에 맞게 몸의 색깔을 환경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은 특히 천적을 피하는 데 유용합니다.
피노코베론 도마뱀은 1953년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그 이후 긴 시간 동안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멸종했다고 생각했지만 2005년에 에콰도르의 숲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숲 벌목 등의 이유로 피노코, 베론 도마뱀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호 단체들이 이 도마뱀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위, 상아부리벌새. 상아부리벌새는 매우 특이한 대형 조류로 과거 미국 동남부와 쿠바의 숲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독특하며 상아색 부리와 검은색과 흰색이 번갈아 나오는 깃털을 가지고 있어 상아부리벌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류는 주로 습지 및 늪 지역에서 서식하며 오래된 단단한 나무와 솔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장소는 미기록이나 기타 곤충과 같은 풍부한 음식 공급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하는 곳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상아부리벌새의 서식지가 대규모 벌목과 습지 평지화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주요 생존 환경을 잃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사냥도 그들의 수를 심각하게 감소시켰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류가 이미 멸종했다고 믿었지만 아직 몇 가지 목격 보고와 녹화가 있었으며 예를 들어 2004년에는 에칸소주의 몇 명의 조류학자들이 현지 숲에서 상아부리벌새를 보았다고 보고하고 희미한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명확하지 않으며 과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큰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상아부리벌새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과학자들은 몇몇 외진 습지와 숲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더 많은 단서를 찾고자 합니다. 3위, 리프에마. 리프에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해양 생물로 주로 호주 남부와 서부 해역에 분포합니다. 이 생물은 매우 독특한 입 모양의 부착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느러미는 바다 잔디나 해조와 닮아 있어 해저 환경에서 자신을 잘 숨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리프에마의 몸길이는 대략 20에서 24cm 사이이며 색깔은 주로 노랑에서 초록색 또는 주황색입니다. 그들의 몸에 있는 입 모양의 부착 지느러미는 주로 위장용이며 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생물은 가슴 지느러미와 등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수영하며 이 지느러미들은 거의 투명하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리프에마는 해조와 바다 잔디가 풍부한 얕은 해역에서 생활하며 이 식물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리프에마의 번식 방식도 매우 독특합니다. 수컷은 알을 부화하며 암컷은 알을 수컷의 배에 있는 부화낭에 낳습니다. 수컷은 이 알을 약 4에서 6주간 지키며 작은 해마가 부화할 때까지 그것들을 지니고 다닙니다. 2위, 온두라스 백박쥐. 온두라스 백박쥐는 매우 독특한 박쥐로 그들은 몸집이 작고 약 3.7에서 4.7cm 정도입니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전신을 흰색 털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코와 귀는 밝은 노란색이며 특히 코는 돼지 코처럼 생겼어요. 이 생물은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주로 생활하며 예를 들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지역입니다. 그들은 큰 잎의 식물 아래에서 주로 서식하며 이러한 크고 넓은 잎은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이들 생물은 매우 똑똑하며 이들은 이러한 잎에 작은 구멍을 물고 그 잎을 접어서 장막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바람과 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뱀이나 맹금류와 같은 천적으로부터도 숨을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 백박쥐는 집단 생활을 선호하며 보통 한 소규모의 떼에서 6에서 1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그들은 장막 안에서 쉬고 있으며 밤에 식사를 위해 나옵니다. 이 생물은 주로 과일을 먹으며 특히 무화과를 좋아합니다. 과일의 주스를 흡입하여 영양을 얻습니다. 1위, 대구상어. 대구상어는 매우 드문 상어로 이 상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생물처럼 보이는 거대한 입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76년에 미국 해군이 하와이 근처에서 이 독특한 외형의 상어를 처음으로 포획했습니다. 대구 상어의 몸은 일반적으로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이며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밝은 색입니다. 그의 입은 매우 크며 머리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며 완전히 벌어졌을 때
폭이 놀랄 만큼 1.3m에 이릅니다. 입 안에는 많은 작은 이빨이 있어 먹이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성체 대구 상어는 약 4에서 5m에 이를 수 있으며 체중은 750kg에 이르며 이는 작은 자동차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대구 상어의 행동 양식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이들이 밤에 수면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낮에는 깊은 바다로 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수영 속도는 다른 상어들에 비해 느리며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976년 발견 이후 세계적으로 대구 상어의 목격도는 포획 사례는 100건 미만으로 기록되어 매우 드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유할 내용은 모두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생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을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